안녕하세요. 엉투일기 엉클 케빈입니다. 예,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추석 잘 지내셨는지요? 예, 저는 뭐 본가랑 처가가 다 서울에 있어서 서울에 올라가서 지내고 어제 저녁에 내려왔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이번 주 유튜브는 뭐 어떤 걸로 준비를 해볼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재밌게 읽고 있는 돈의 속성 김승호 어, 회장의 돈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장안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또, 어, 그, 업데이트해서, 2020년에 낸 책을 이제 개정 증보한 게 22년에 나오면서 또 다시 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여러 곳에서 그 이전에 강연을 하셨었고, 그 강연에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메워서 책을 쓰셨었던 거고, 이게 이제 200세가 넘어가면서 이제 기념해서 개정 진목판이 이제 올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유튜브에서 또 했었던 동영상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가 봤던 내용 중에 이제 간단히 느낀 점 위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언젠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으로 김승호 회장이 말씀하신 거죠. 당연하다, 된다. 돈의 속성을 알면 된다. 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돈에 대한 것이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사실 그렇게 대놓고 뭐 돈을 좋아해, 부자를 좋아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있었죠. 그래서 저만 해도 아, 제목을 돈의 속성 너무 좀 노골적인 거 아니냐 했는데 사실은 그런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또 만드신 것 같습니다. 돈은 소중하고요. 부자도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우리 사회에서는 좀 이렇게 대놓고 하는 것들을 좀 어려워하고 좀 부끄러워하는 그런 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건 아닌가. 저만 그런가요? 하여간 저희 세대는 좀 그랬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오늘 좀 깨가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성호 회장님 말씀드리면 뭐 글로벌 외식 그룹인 스노우폭스 그룹의 회장님이시고요. 국내에서는 굉장히 여러 차례 이제 뭐 강의와 강연을 하시고 뭐 스노우폭스는 이제 전 세계 글로벌한 그런 기업이죠. 뭐 4천 개에 육박하는 매장과 한 10,000명의 직원이 있으니까요. 뭐 그 후에 뭐 국내 그 사장님을 가르치는 뭐 그런 멘토로서 더 많이 자영업을 하시거나 그 기업을 하시는 기업가들 사이에 오히려 더 인정받고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투자 측면에서는 사실은 좀 기존에 우리가 투자 그룹에게 봤던 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에 대한 정말 부자의 돈에 대한 철학 외국인은 또 우리랑 또 정서가 다를 수 있으니까 한국 부자의 돈에 대한 철학 뭐 그런 한국의 아까 제가 앞에 얘기했던 그런 백그라운드를 포함한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려웠던 시기를 스스로 좀 겪어왔고 이제는 뭐 글로벌한 그 기업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국내에 기업가들과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그런 경험들을 나누려고 지금 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쓰여졌고 이 책에 대해서 또 그 목적에 맞게 여러분들이 또 이제 폭발적으로 반응을 해주면서 이 책이 엄청난 베스트셀러로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사실 투자에 대한 책이라기보다는 돈의 속성에 대한 것, 그리고 부자라는 것,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뭐 그런 이야기고, 투자에 관련된 부분도 이제 본인 그 중간중간에 사실은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김승호 회장이 이야기하는 돈의 5가지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좀 줄쳐져 있는 것, 이것들이 이제 돈의 속성에 대한 것들이죠. 먼저 이제 돈은 인격체다. 이 부분이 상당히 특이하긴 했는데, 인격체처럼 느껴진다. 인격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돈의 속성 중에 인격체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대하는 자세를 바로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작은 돈도 함부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돈을 하찮게 쓰면 뭐 도박을 하거나 이유 없이 사치를 하거나 뭐 술집에서 그냥 흥청망청 그냥 탕진을 해버리면 돈이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감정을 가진 것처럼. 그리고 돈은 주인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냐, 나를 어떻게 쓰려고 하냐, 나를 위대하고 좋고 그리고 훌륭한 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위해서 쓰려고 하면 그 돈이 다른 친구들을 불러서 또 이렇게 서로 모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돈은 인격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이 책의 이야기를 사실은 관통하는 한 문장을 이야기를 하면 이 돈은 인격체다라고 하는 말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김승호 회장의 돈에 대한 속성의 핵심은 돈은 인격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부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보다 월급 생활을 하면서 일정하게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예측 가능하고, 그리고 이 돈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런 돈은 조직화할 수 있고 조직화된 돈이고, 이 돈들은 그냥 랜덤하게 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는 돈보다는 좀 더 크고 힘이 예, 그 시스테매틱하게 일들을 꾸며 나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힘이 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는 저 같은 직장인들은 이 월급이 금액에 상관없이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조직화된 그런 시스템을, 돈이 돈을 벌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강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은 중력의 힘을 가졌다라는 것은 복리의 비밀과 동등할 것 같은데, 중력이라는 게 질량이 커지면 당기는 힘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돈은 스노우볼처럼 뭉치면 뭉칠수록 좀 더 빨리 다른 돈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복리의 힘으로. 그리고 돈은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억부터 10억까지 모으는 것들이 1억, 2억, 3억, 4억 이렇게 똑같은 힘이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노력으로 모일 거라고 생각은 보통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2억, 뭐 1억, 2억, 4억, 8억, 10억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 1억을 모으는 것에 집중을 하면 그 후부터는 이제 스노우볼을 굴리듯이 좀 더 수월하게 우리가 원하는 백만장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1,000원 기준으로 한 10억 정도, 10억이 좀 넘는 정도죠. 이제 그렇게 늘려나갈 수 있다. 그래서 작은 1억, 그 1억을 모으기 위한 뭐 1,000만 원,
그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한 뭐 달달이 뭐 몇십만 원, 뭐 7, 80만 원 이것들이 이렇게 모아 나가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돈은 중력의 힘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내 돈을 대하는 태도다라는 말은 앞에 돈은 인격체이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요. 내 돈이 소중하면 남의 돈도 소중하다는 것이고 공공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돈도 역시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그 돈이 모인다는 것이죠. 보통 공공기관을 이용을 할 때나 그 다음에 우리가 공동체에서 돈을 사용할 때나 다른 누가 어떤 뭐 음식을 대접하려고 할 때 내가 내 돈을 쓰는 것과 동일하게 대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그냥 기회를 만났다는 것처럼 내가 먹으면 그냥 따뜻한 아메리카노 정도 먹을 것을 누가 산다고 하면 평소에 먹어보지도 않은 뭐 희한한 뭐 그런 것들을 주문하거나 뭐 하는 그런 태도는 좋지 않다라고 김승호 회장님께서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돈에는 품성이 다르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같은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일 때로 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버는 과정에 따라서 그 돈의 무게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힘들게 회사에 가서 일해서 아니면 알바를 해서 얻은 그 100만 원과 뭐 복권 당첨되거나 누군가 그냥 주거나 뭐 이렇게 갑자기 얻은 그런 횡재처럼 얻은 그 100만 원은 무게가 다르다는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어렵게 얻은 돈이 그 100만 원이 100kg이라고 하면 쉽게 얻은 돈은 뭐 1kg도 안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건 이제 그 돈에 대한 우리의 자세인 것이고 돌아보면 그 말은 참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5가지로 돈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돈의 속성을 잘 알고 그리고 돈이 원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준비를 하고 그렇게 대해 주면서 돈을 벌어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통하는 철학은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렵게 힘들게 내가 노력을 해서 버는 돈이 진정하게 나를 돕는 그런 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한 그 4가지 필요한 능력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크게는 사실은 2개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김성호 회장님은 4개로 나눴습니다. 돈을 버는 능력, 그리고 돈을 모으는 능력, 그리고 돈을 유지하는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는 능력까지. 쓰는 능력까지도 돈을 부자가 되기 위한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쓰지 않으면 그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뭐 다른 서양의 투자자들도 그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과 부를 얻는 것과 부를 지키는 것은 다른 능력이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되지만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수적인 그런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거죠. 해서 또 한 가지는 돈을 벌고 돈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뭐 백만장자가 천만장자를 보면 가난해 보이고 또 천만장자가 그렇게 해서 노력해서 천만장자가 되고 뭐 억만장자가 부러워 보여서 억만장자가 되고 뭐 평생 그렇게만 살면 돈의 노예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이고 어느 수준에서 본인이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들로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워렌 버핏 바이블인가에서 읽어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능력과 그리고 돈을 조직화해서 모으는 능력, 그리고 모은 돈을 유지하는 능력, 그리고 그것들을 잘 쓰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다. 진정한 부자는 내가 백만장자나 천만장자여도 억만장자가 되고자 하는 그 갈증으로 막 이렇게 허덕허덕 바삐바삐 돈에 쫓겨 살면 그 사람 부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뭐 한 달에 몇백 정도만 자본소득이 있어도 그걸로 충분히 내 생활이 만족되고 그리고 자유롭게 나의 시간들과 나의 재산들을 베풀면서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재산 능력과 상관없이 역시 부자라는 그런 이야기죠. 부자란 무엇이냐라는 부자론과도 연결이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사실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김승호 회장님이 사장들의 멘토 역할을 하다 보니 기업가로서의 기업가 정신과 어떻게 해야 하고 하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도 일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상속, 두 번째는 복권에 당첨되기, 세 번째는 사업에 성공하기. 그래서 기업가가 될 사람들은 본인이 이제 사업을 하면 되지만 내가 기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남의 성공에 올라탈 수 있다는 것이죠. 직접 창업을 하지 않아도 한 분야의 1등으로 잘 경영을 하고 있는 그 회사가 있으면 그 사람의 능력에 올라타는 것이죠. 그 방법은 그 회사의 주식을 사는 방법이 되겠죠. 내가 산 주식이 그 사람과 내가 동업하는 것이고 내가 그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모아서 그 좋은 주식들을 더 살 수 있고 그리고 배당이 나온다고 하면 평생 쓸 일은 배당으로 충당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평생 팔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뭐냐 하면 살고 사는 트레이더의 마인드가 아니라 내가 직접 창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잘하고 있는 잘 경영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내가 동업을 한다라는 마인드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그 회사의 경영자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회사의 연간 보고서와 회계 장부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피면서 이 회사가 제대로 경영이 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경영자의 마음으로 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돈이, 투자한 돈이 품질이 좋은 돈이다라는 것이죠. 급하고 어디 쓸 수 있거나 그런 돈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그리고 이 돈은 빌리거나 이렇게 한 돈이 아니라 내가 모은 몇 년 동안 이렇게 투자를 하거나 적금을 들거나 해서 그 모은 돈, 그런 무거운 돈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더라. 그리고 가능하면 싸게 살 수 있는 주식시장을 이해를 해서 남들이 막 열광하고 사야 되겠다라고 할 그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할 때라는 것을 알고 남들이 다 팔려고 내놓은 그 어려운 시기가 사실은 가장 리스크가 적을 때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남들이 다 시장을 떠나고 주가가 폭락을 하는 그때까지 기다려서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주식 투자로 성공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인 경우 자기가 이제 젊어지면 적금을 통해서 1억을 몇 천만 원을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급여의 일정 부분을 그냥 계속 이런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투자일 수 있다라고 또 조언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영자 정도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쌓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제를 공부하고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융 지식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김승호 회장은 재무제표는 기업의 성적표이기 때문에 각 기업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고 좀 복잡할 수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한 공부는 꼭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지키고 모으는 과정에서 포트폴리오는 평상심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그 부를 유지하는 그런 쪽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두 부분에 대한 공부는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포트폴리오는 나름대로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재무제표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좀 제가 생각하기에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어쨌든 좀 더 시간을 내서 열심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되긴 했는데요. 끝으로 김승호 회장의 본인의 투자 원칙을 한 8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빨리 읽으면서 그 내용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돈을 버는 일을 멀리한다. 빨리 버는 돈이 잘 모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생명에 해를 입히는 모든 일에 투자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 사실은 그 일은 꼭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본인은 뭐 그런 곳에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담배 회사나 뭐 이런 곳에. 그다음에 투자를 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다. 투자를 하지 않는 게 가장 나쁘기 때문에 그 돈을 현금으로 두거나 이렇게 두지 않고 어쨌든 본인이 그 상황에서 최선의 투자를 선택을 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으로 돈을 벌고 돈을 벌어 시간을 산다라는 것이고요. 쫓아가지 않는다. 아님 말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 위험에 투자하고 가치를 따라가고 탐욕에서 나온다. 이 말은 정말 금언입니다. 그리고 주식은 5년, 부동산은 10년 정도 시간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대상은 1등 아니면 2등까지는 킵한다. 하지만 3등은 취하지 않는다. 이런 8가지가 김승호 회장의 투자 원칙이었습니다. 네, 뭐 강연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책도 굉장히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돈의 속성 5가지와 그리고 부자가 되는 뭐 능력 그리고 특히 이제 주식 투자에 관련해서 몇 가지 책에 있는 내용들을 김승호 회장의 투자 원칙까지 포함해서 나눠봤습니다. 이 투자가 이 내용이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